오늘 영상 내용이 길지만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내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계속 상담 일정으로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또 상담을 하다 보니 잘못된 방향 설정과 결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 소개는 간단히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퇴사한 후에 프리랜서로 편입 상담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을 마음먹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또 상담을 받는 일일 텐데요. 상담 같은 경우는 크게 학원, 편입 학원을 가서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 혹은 비대면 같은 경우는 학점은행제 플래너들이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학원 상담 사실 학생분들 입장에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학원의 목적이 학생분들 등록이다 보니 제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제 학원 홍보, 우리 학원이 좋다, 등록해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듣게 되는 부분이라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에서 그런 상담은 큰 의미가 없죠. 물론 가서 시설 같은 걸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의 의미는 둘 수는 있지만 그거는 결정하고 나서 일이겠죠. 그 전에 학원을 갈지에 대한 결정은 보통 학원을 가서 상담받기보다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도 퇴사를 하고 나서 편입 상담을 하려고 이 시장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저 빼고 다 학점은행제 플래너 분들이더라고요. 이 편입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제 학은제 플래너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쪽 편입 상담을 학원 외에서 상담을 받으실 때 편입 상담을 해주는 분들은 그냥 저 빼고 다 학점은행제 플래너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학점은행제 플래너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분들이 무료로 편입 상담을 해주는 이유는 편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학점은행제를 팔아야 수익을 얻게 되는데 보통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들이 편입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편입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서도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편입 관련 채널들 그 채널들도 다 이제 학은제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큰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면 카카오톡으로 연결돼서 이제 채팅 상담이나 유선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채널들의 공통점은 상담을 받아보셔도 아실 테지만 상담을 받아보지 않더라도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 올라온 컨텐츠를 보면 다 일맥상통하긴 해요. 컨텐츠의 내용과 방향성이. 첫 번째는 학사를 엄청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는 영어 수학을 준비하게 되는데 영어보다는 이제 수학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실제 팩트랑 내용이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 팩트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거기서 그 방향성 설정이 잘못돼서 결과까지 안 좋게 되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돼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학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상담을 해주고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자체가 학은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은제 업체는 학은제를 판매해야 돈을 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젊은 플래너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식인 같은 데서도 대부분 때 젊은 분들이 플래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식 학은제 업체 교육원 소속이다, 정식 인가교육원 소속이다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등록시키면 학생이 등록한 금액의 프로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 보시면 되세요. 기본급의 정도는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수당으로 그걸 받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당연히 학사를 강조하겠죠. 왜냐면 일반 편입보다 학사 편입 140학점을 많은 학점을 등록하게 해야 수수료가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학사를 정도 이상으로 팩트 이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소서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학은제 업체 블로그나 안내 글들을 보시면 대부분 자소서나 학업계획서를 첨삭을 해줘요. 이분들이. 그래서 보통 꽤나 큰 금액 7, 8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서류를 첨삭을 해주고 있죠. 본인들이 서류를 첨삭해주니까 이제 서류가 중요하다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객관적인 이야기는 서류 첨삭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상담을 받아보면 이 부분이 가장 좀 방향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연계 편입도 사실 영어가 더 중요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원서 쓸 때 보면. 근데 이 업체들이 보통 판매하는 인강이 땡 수학 이라는 이런 인강들을 판매하고 그 인강을 판매해야 되다 보니 영어보다는 수학을 강조 컨텐츠를 올리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첫 번째 아까 이제 학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실제로 제가 12월 말에 원서 배치 상담을 하게 되면 학사이신 분들도 원서를 만약에 10개를 쓰면 일반으로 5개, 학사로 5개 정도 쓰게 돼요. 예전에 비해서 학사에 유리한 점이 많이 준 상태죠. 일반으로 5개 쓴다는 얘기는 일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5개를 쓰죠. 근데 물론 학사로 5개
불합계를 쓰는 영역은 학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무리하게 학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보통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학은재 플래너들이 학사와 자연계를 엄청 강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편입시험은 빨리 응시하는 게 중요한데 1년 안에 일반 편입을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을 굳이 2년 뒤에 학사 편입을 응시하게끔 플랜을 짜두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학사의 그 유리한 점보다 1년을 더 일찍 보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치 인문계는 다 올킬 당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학사와 자연계로 유도를 하는, 전혀 자연계의 뜻이 없고 원하는 과가 없고 학사를 올해 안에 진행이 불가한 학생들도 그렇게 유도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수익 구조가 학점 은행제를 많이 판매하고 수학 인강을 판매해야 되다 보니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첨삭, 아까 자소서 첨삭 두 번째 이야기 했었는데, 그래요. 첨삭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첨삭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만 70,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 받을 만큼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소서는 보통 자격이 불리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없고, 보통 나 원래 이 학교 오고 싶었고 이과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고 졸업 후 이런 계획이 있다, 다 이제 좋은 이야기들만 쓰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 자소서나 학업계에서 쓴 내용들이 성적증명서에 개연성이 있고 증명이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비싼 첨삭을 받는 것보다 관련된 과목, 내가 만약 지금 경영학과인데 행정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행정학과 관련 수업, 이력들이 성적증명서에 찍혀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자소서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게 최종 합격자를 필기시험 점수를 바꿀 만큼 그런 편차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첨삭을 해주시는 분들도 3, 40개 넘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내용은 내가 쓰는 거고요. 이제 빼야 될 표현, 더해야 될 표현 정도만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 생각할 때는 뭐 10만 원 이하에 그렇게 해주시는 첨삭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도 영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야기하면 좀 긴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방향성에 대한 잘못 가지고 가셨던 학생들이 이제 상반기에 상담을 받고 이제 인강 같은 거 추천받아서 추천받은 인강을 이제 수학 위주로 상반기를 보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좀 이상하니까, 불안하니까 영어를 많이 안 해서 7, 8월 정도에 저랑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 상태 여부 상관없이 하반기에는 영어 수학 중에 수학 밸런스를 더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보통 7대 3 정도거든요. 수학이 7, 영어가 3 정도인데, 영어 3 밸런스라는 거는 하반기에 영어 점수를 현실적으로 높이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렇다면 상반기에 내 영어 점수를 유지 보수하는 게 현실이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상반기에 영어를 끝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수학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 상반기에 영어를 목표 점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영어를 안 하고 수학 위주로 했다 보니 어차피 또 하반기에는 편입 수학 특성상 양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대학 수학 범위가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수학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끝까지 결과가 안 좋았던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영어에서 변별이 나는 이유가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점수가 영어가 더 낮아요. 영어가 더 어렵다라는 거죠. 더 변별력이 나는 시험이에요. 평균 점수만 봐도 그 부분은 알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영어 수학 목표 점수가 70점이다라고 하면 연말에 수학 70점 맞는 학생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영어점을 마크하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어에서 변별력이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 수학 70점에 영어 몇 점이니? 이게 학교 레벨을 정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연말에 벌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은 자연계 학생들이 보통 영어를 싫어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또 영어도 더 난이도가 어려워서 거기서 변별력이 나는 상황에다가 자연계 분들이 또 영어를 더 싫어하니, 보통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7, 8월쯤에 저만 보는 수학 100%인 학교만 지원하면 안 될까요? 영어를 포기하고, 이런 고민을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편입은 원서를 8, 9개 써야 한두 개 붙는 확률인 제도인데, 수학 100%인 학교 라인업이 8, 9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편입 수학 한 과목으로 승부가 나는 학교와 편입 영수 2과목으로 승부가 나는 학교, 한 과목으로 승부가 나는 학교에선 그 한 과목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으셔야 돼요. 상위 5 이내 이렇게. 하지만 두 과목을 보면 상위 10% 이렇게만 들면 비슷한 학교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과목
뭐 상위 5%보다 두 과목 상위 10% 맞는 게 보통 더 수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 학교 라인업 때문이라도 수학 100%인 학교를 믿고 영어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학은제 플래너분들이 수학 인강을 계속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 100%인 학교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왜 사실이냐면 그 사실이 학원만 가도 증명이 돼요. 학원 가보시면 학원 실제 시간표가 일주일 기준으로 영어가 보통 일주일 기준 12시간, 14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수학 일주일 기준 6에서 8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어쨌든 학원도 합격률 장사를 하는 곳이고 합격을 시키기 위한 플랜, 시간표를 짜는 곳인데 정말 수학 100%인 학교에서 가능성이 있고 수학만 했을 때 더 합격률이 높고 또 수학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시간표가 구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피해 사례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편입 상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종합적인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아까 학은제 플래너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제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나이가 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와 경력은 어느 정도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지식인 또 답변을 가끔씩 다는데 거기서 답변을 다는 플래너분들의 답을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답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고대 편입이나 약대 편입 그리고 성균관대나 중앙대의 우선순위 선발 같은 전형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론적인 거 외에 이론적인 건 그냥 요강에 다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약대 편입에서도 전적대 수준 정말 중요하지 않냐 연고대 편입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런 코멘트를 해주지 못하겠죠. 근데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자기 목적의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목적이 만약에 학은제를 판매하는 거다. 근데 전적대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학은제를 팔 수 없죠. 그래서 학은제, 그 전적대 수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실제 예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약대 편입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누가 이제 질문을 남겨놓았죠. 자리가 될 것 같다. 재수강 약대 편입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남겼는데 저도 답변 남겨줬어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적대 수준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플랜을 짜라. 다른 플래너분들은 보면 성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은제 추천드린다. 성적 세탁을 많이 논리로 학은제를 팔려고 하는데 이건 상식이죠. 만약에 A라는 학생이 중앙대 3.0, B라는 학생이 학점은행제 3.0 그 둘을 똑같이 판단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거를 똑같이 판단한다라는 건 맞지 않아요. 대학교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서울 편입 안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학은제도 충분히 가능한 학교 라인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 약대 편입은 거기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학은제로 편입 충분히 가능하다. 성적 개선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세대 편입에 대한 질문, 학은제로 해도 되냐 이런 질문 했는데 저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서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런 얘기 남겨드렸지만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무조건 가능하다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균관대 편입 유형이라는 게 최근에 생겼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전문대 졸업자다. 전문대 3인데 토익은 없고 기사 자격증 몇 개 있다. 붙을 수 있냐. 근데 다른 분들은 될 것 같다. 붙을 가능성도 없다. 여기 독편사에서도 잘하고 있다. 합격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어떻게 답변 드렸냐면 유형2의 경우 다른 학교 그러니까 중앙대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대 우선 선발 대상자와 같은 느낌으로 전문직 자격증 1차 합격자, 전적대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대 전형 우선 선발 세부 자격이거든요. 회계사나 변리사 1차 합격자들이 합격이 되는 전형이에요. 성균관대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나 면접으로 뽑는 유형2가 생겼는데 중앙대와 비슷한 유형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편입을 마음 먹고 이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가면 정말 소중한 1년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27살에 이제 김영 편입에 입사를 하고 12년 동안 근무를 해서 나이 40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지금 4, 5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16년 정도의 경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 30대로 보여지는 이런 나름 자칭 편입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 경력이 대부분 없고요. 학원 경력 있는 분들도 한 1, 2년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경력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어쨌든 활동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분들은 학원에서 보통 아르바이트생, 조교 분들로 많이 채용을 하는 그런 스펙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편입 학원이나 인강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집과의 거리나 브랜드로 인강이나 학원을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내 베이스에 맞는 강사를 먼저 결정하고 그 강사가 있는 학원을 찾아가든, 또 어쨌든 강의력이 1순위가 되고, 그 외에 학원은 뭐 관리라는 부분은 자습 이나 테스트 프로그램, 질의응답 환경 등을 관리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죠. 그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인강이면 그냥 정말 강의력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겠죠. 강의력이라는 거는 내가 1년 동안 이 강사를 믿고 수업을 듣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내 목표한 점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되는데, 사실 뭐 대형학원 안에서도 강사들이 강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 듣는 학생들한테 그럼 1등부터 꼴등 강사가 어느 정도 등수가 정해지죠. 그거에 대한 강의력 편차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 그냥 마케팅으로 이제 댓글 작업 등으로 이루어진 일타 강사들이 있고, 실제 강의 만족도 좋은 높은 강사들이 따로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은 실제 강의 만족도 결과는 일선의 학원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 아는 부분, 아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에게 학원이나 인강을 상담을 받아봐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연말에 원서 배치 상담도 많이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종합적인 경험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같은 데이터를 봐도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배치 상담은 이제 학과를 정하는 상담인데, 내가 점수가 애매할 때 같은 학교 안에서도 조금 커트라인이 낮은 과와 높은 과가 있고, 낮은 과를 썼을 때 합격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상담을 받게 되죠. 근데 제가 연말에 원서 배치 상담 저에게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형 학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대형 학원에서 데이터가 많고 정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보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정보가 많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10개 학교 원서를 쓴다 그러면 한 학교당 10분만 잡아도 1인당 100분이 걸리는 상담인 건데, 원서 배치 상담이. 근데 직원 한 명당 상담을 해야 되는 맞는 학생이 150명이 넘어요. 근데 원서 배치 상담은 보통 12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2주간 이루어지죠. 그럼 140명 넘는 학생, 1명 되는 학생을 1시간, 한 사람당 2시간 걸리는 상담을 다 해줄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쨌든 대형 학원에 대한 정보 이런 또 환상도 있으시긴 한데,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하나 영상을 찍도록 하고, 또 오늘은 이 편입 상담을 통해서 방향성이 잘못 정해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피해가 받는 부분, 피해라는 건 사실 엄청난 피해죠. 왜냐하면 불합격하게 되니까요. 그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서 이제 인생을 건 도전을 하시는 만큼 첫 방향 설정과 상담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결정하시고,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관련한 정보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